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매기 병장 개그맨 웃음 타파 특강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들까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들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참 쉬울 텐데, 살아가는 데 쉬울 텐데, 그죠? 나는 꼭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라는 듯이 출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뭐 혹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게 뭘까? 여러분한테 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게 그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부와 명예 이러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하고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설문을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니까 그 설문 결과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700여 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부와 명예와 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요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을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뇌촬영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봤어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이니까 그래도 어느 근거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 연구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 이렇게 이제 뭐 다 아는 내용 같지만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좋은 관계의 질, 좋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단 한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한 명만 사귀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한 명? 세 명? 예, 통계에 의하면 평생에 친한 사람을 한 명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80%는 그런 그 친한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그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80%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친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는 저 사람과 친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가 친하다고 칭하는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나랑 친하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꼭 단명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평생에 친한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친한 사람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의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하버드대 연구진 결과예요. 연구진 결과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 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뻔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행복한 삶은 이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삶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동체 활동이니까 학과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데 말이죠, 이 학교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배움을 빼면 안 돼요. 학교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에는 배움은 뭐예요? 배움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배움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흐뭇함, 뿌듯함, 자긍심 이러한 것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과가 300명인데 과연 내가 배움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뿌듯함, 자긍심 그러한 느낌을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 될까요? 몇 명이 될까요? 저는 학과장으로서 그러한 배움을 통한 그런 기쁨, 뿌듯한 자긍심을 많은 학생이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이 배움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뿌듯함과 자긍심을 가질 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평생교육 전도사 흑인 할머니죠. 흑인 할머니. 이 할머니가 글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우고 교실에서 글을 배우고 교문을 떡 나가는데 앞에 간판이 빵집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간판에 글을 보고 빵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 글을 모를 때는 뭐예요? 과일이 있으면 과일집, 빵이 있으면 빵집이었어요. 글을 배우니까 교문을 나가는데 이 간판이 빵집 써 있었어요. 그 빵집이 읽혀주는 순간 그 기쁨, 그 희열, 그때 그 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월이 되어서 지금 뭐예요? 평생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라는 걸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기쁨과 자긍심과 뿌듯함을 갖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사회 제2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버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기를 졸업하면 4년제 대학 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뿌듯해지고 기쁨이 있고 자긍심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제 이 배움을 알고 또 이 대학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또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했어요. 관찰 연구를 저를 종종 하는데 관찰 연구를 해보니까 관찰 연구는 뭐냐 하면 관찰을 통해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이 관찰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습의 만족도 또는 그 배움에 대한 기쁨과 뿌듯함과 그러한 것을 가진 학생들은 어떠한 구전 행동, 구전과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해 봤어요.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또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배움에 대한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동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후배를 추천하더라고. 후배를 추천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총장 뭐 표창이나 이런 거를 추천하게 되면 후배 추천한 사람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나오고 학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저는 추천 안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학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배움에 대한 기쁨과 뿌듯함, 자긍심, 이러한 것이 꽉 찬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더라 하는 거예요. 관찰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그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 같은 뿌듯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입시에 좋은 후배를 추천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꼭 보니까 우리 3학년의 정망녀 학생 같은 학생, 또 졸업한 여러분 신정아 박사님 같은 분, 이러한 분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분도 계세요. 다른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만,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이 정망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분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또 대학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움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행복감이 꽉 차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나중에 정망녀 학생 한번 보셔요. 그다음에 우리 신경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박사님도 지금 여기 졸업을 하고 63세 여기 들어오셔서 74세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분도 그래요. 같은 구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요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 이제 배움을 하고 있고 또 배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결과물이 자격증이나 학위나 이러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 대학을 다니면서 또 실버문화영화과를 다니면서 그런 정말 배움에 대한 뿌듯함, 우리 흑인 할머니처럼 그런 기쁨, 자긍심, 이러한 것을 만끽하길 바래요. 만끽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매기병장 개그맨 이상운의 코로나 타파 웃음 특강, 매기병장 우리 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여는 강의를 드렸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매기병장 이상운 우리 개그맨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개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병장 출신이 아닙니다. 예, 장교 출신이에요. 저보다 이제 4기 선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아시겠지만 KBS 유머 1번지를 비롯해서 뭐 젊음의 행진, 비타민, 출발 모닝 와이드, 연예가 중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송 출연을 했고요. 교육도 많이 다녀요. 강의도 지금 많이 다니는데, 웃으며 사는 법, 웃음의 하루 일과표, 웃어야 오래 산다, 뭐 긍정적 사고와 삶의 변화, 뭐 웃음 나눔 행동 강령, 웃음의 샘물 등등등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소개할 텐데요. 하여튼 1시간 정도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또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월성 스님 특강을, 인문학 특강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은 우리 매병장 이상운 개그맨을 통해서 그런 그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같이.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사실 뭐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 또 저 포함해서 많은 연예인들도 힘들어 하는데 다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은 동네에서 약간 좀 희죽희죽 이렇게 막 웃고 댕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렇게 웃고 댕기냐고. 그래서 아니 뭐 다들 죽겠다 그러는데 저까지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나라도 보고 그냥 웃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동네 분들이 한번 웃으시고 가고 그래요. 제가 오늘 용인에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오는데 입구에 계신 분이 연예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인기는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왜 텔레비전에 좀 자주 안 나오세요? 황기순 씨 반가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여기 프랜카드도 학교 입구에 이따만하게 붙여 있는데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황기순 씨하고 저하고 조금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 말로는 제가 얼굴은 훨씬 더 잘생겼고 황기순 어머니 얘기는 제가 얼굴이 훨씬 더 못생겼고 그다음에 방송은 제가 조금 선배고요. 나이도 제가 많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뭐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황기순 군은 충남 기계공고를 나오셨고 뭐 이제 뭐 학력이 다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육군 학사장교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황기순 씨는 뭐 짧게 군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황기순 씨랑 비교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많은 평을 드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나물이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황기순보다는 낫죠? 낫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대답 잘해주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또 소정의 사은품 같은 거 준비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매기 매운탕을 하는 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매기 매운탕은 사실은 이 비린내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는 형님이 양지동에 그 매기 매운탕 집을 하는데 그 집은 정말 잘해요. 맛있어요. 별명이 제가 매기인데 제가 가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 먹어봤는데 그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교수님한테 좀 백을 넣어서 오늘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몇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첨도 해서 같이 양재동 가서 매기 매운탕도 먹고 또 수제비도 이렇게 떠서 먹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동차에도 계시고 지금 강의실에도 계시고 자동차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거기? 네. 자동차 같아요. 벨트가 이렇게 있고.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웃음 바이러스입니다. 왜 우리가 요새는 뭐 인터넷에 하도 얘기가 많이 떠돌아서 이런 얘기는 아주 뭐 굉장히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저희가 1981년도에 방송에 제가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웃는 거다. 너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져야 될 전도사들이니까 무조건 다닐 적에 미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웃음에 관한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미소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너희들이 방송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고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방송국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가 좋아하셨던 선배들 만나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또 좋아하시는 가수들 연예인들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보느냐고 사실 선배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준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조금 방송도 하고 인기도 끌다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웃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우 씨 그 사람 아주 되게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성격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인사를 안 하고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불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누구분이 그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날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좌우지간 뭐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좌우지간 불쾌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분이랑 같이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가서 아마 헤어졌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굉장히 밝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그날 본 것이 저에 대한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긍을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항상 엘리베이터 탈 때는 설사 집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뭐 다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주민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소를 짓게, 그게 제가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데서는 다 돼요. 다 되는데 남의 상가집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웃고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주위에서 전부 다 뭐 온 나라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데 서로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아시는 분이라도 마스크는 썼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입꼬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입꼬리를 싹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빛으로 싹 이렇게 해보시면은 저 사람이 화났다, 저 사람이 일반 상태다, 아니면은 웃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서 마스크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뭐 좀 개구진 표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웃을 수도 있는 그런 표정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난도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내서 웃을 수는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저 사람한테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극한 눈매입니다. 눈매.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고 저한테 극한 눈매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1981년도에 미식 개그맨 콘테스트를 통해서 방송에 데뷔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이 야 너 되게 웃기는데 방송국 개그맨 뽑는데 한번 나가봐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 거기 있는 애들 하나도 나보다 하나도 안 웃겨, 걱정하지 마, 나 가면은 무조건 돼. 근데 그 제일 친한 그 근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제가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어록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원고를 방송국에다 냈는데 방송국에서 1차 원고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 한 600명 정도 왔는데 그때 이제 11명 안에 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방송 동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양락 씨 아시죠? 최양락 씨, 나는 봉이야. 네, 팽현숙 씨랑 되시는 최양락 씨가 그때 대상을 타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엄영수 씨 있잖아요. 엄영수 씨, 예, 엄영수 씨가 그때 금상을 탔고, 그 다음에 은상을 타셨던 분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최미선 씨라고, 그 당시에 그 여자분인데 뱀장사 흉내를 너무 잘 내가지고 당일날 사실 뭐 제일 인기가 있었던 분이셨어요. 은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박승호라고 연대 치대 다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은상을 탔고,
그다음에 김보아 씨하고 저하고 이경규 씨가 이유석 씨가 동상을 받고 이경규 씨가 그때 그 이소룡 흉내를 내가지고 좌우지간 그 라디오에서 개그맨을 뽑았는데 소리만 났어요. 라디오 중계한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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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근데 좌우지간 그날 체육관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가 그때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MBC 콘테스트에서 떨어졌었는데 그 도둑놈으로 나왔던 더럽게 생긴 이경래 씨 있죠? 달빛 소나타. 이경래 씨도 저희 동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정부미 씨라고 있었어요. 코미디언 하셨던 분 이제 그분도 저희 동기로 해서 그 방송에서 저희가 81년도에 방송국에 들어왔는데 한 개 기수에서 10명 넘게 그렇게 인기 스타들을 배출한 기수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뭐 방송 20주년 때 한번 모이고 그랬었는데 30주년에는 못 모였었는데 각자 나름대로 캐릭터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 코미디계에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웃음 바이러스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웃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개그맨들이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웃게 되면은 일단 표정이 좋아집니다. 표정이. 예. 우리가 그 문제 드릴게요. 웃는 얼굴에는 뭐 못 뺐죠? 네, 침 못 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는데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네, 굳은 얼굴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고 싹 미소 짓고 싹 이런 학생들한테 또 야단도 늘 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MBC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맞춰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매기 매운탕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코미디 프로그램의 효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셨던 그 코미디언들이 다 나오셨는데 웃으면 자, 손 드시고 손 드시고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윤혜미 학생.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웃으면 새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냐면요. 제가 81년도에 MBC 그 방송국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우범수 선생님, 그다음에 소영춘 선생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딸이 이기동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배삼년 선생님도 계시고 좌우지간 기라성 같은 우리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그 많은 웃음을 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 역으로 한번 이렇게 싹 들어가서 닦았는데 이제 옛날에 PD 선생님한테 한번 혼났죠. 방송 들어가면 지나가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다 있으니까 지나가진 않고 계속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한번 혼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예. 오늘 그 마치신 분은 나중에 매기 매운탕.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저 수제비는 사야 돼요. 알았죠? 예. 매기 매운탕은 제가 사고. 예. 저는 1981년도에 이제 MBC에 데뷔를 해서 그 당시도 이제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스카우트가. 그래서 KBS에서는 그 당시에 개그맨이 장두석 씨, 이성미 씨, 김용건, 주병진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MBC에 개그맨이 11명이 탁 생겼으니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얼굴이 제일 잘생긴 제가 스카우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송 데뷔는 MBC에서 했는데 맞바로 연수받고 KBS에 와서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이 돼서 거기서부터 개그맨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가장 잘생겼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그런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저희 후배 개그맨들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은 많은데 뭐 쉽게 말하면은 못생겼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은 개성이 있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 지금은 뭐 이제 저 의학의 힘도 빌리고 그래서 후배들이 아주 잘생긴 후배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을 KBS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KBS에 넘어와 가지고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원래 제가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양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아침에 보셨을 거예요. 예. 옛날 물건들 가져와가지고 감정단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따라락 해가지고 뭐 가격 나오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출장 감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산재한 문화재들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방송국에 그 사진이 이렇게 왔는데 제 키 정도 되는 큰,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는 모습이 있는 큰 호라 그래요. 큰 항아리 같은 호가 이제 사진을 찍혀서 왔는데, 그 이상문 위원님이라고 그분이 딱 보시더니 이거는 국북부비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영주를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가가지고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연락하시고 절대 그거 손대지 마시고 저희가 갈 때까지는 잘 보관하고 계시라고.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영주시에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 진품명품의 매기명장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출장 감정 자 의뢰인들 나와주세요. 그래서 착착착 하시고 이제 그분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사전에 소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의뢰인께서 오늘 이거 굉장히 큰 도자기를 갖고 나오셨는데 사연이 많다고 합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뭐 참 얘기 이제 물어보고 자 이 도자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오늘 미장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요, 예, 제가 미장원을 갔다 왔다고요. 미장원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장원은 갔다 오셨는데 도자기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떠냐고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도자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고 도자기를 이렇게 천을 싹 했는데 우리한테 보냈던 그 사진의 칼라 사진에 있는 도자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니 의뢰인께서 이거 저희 방송국에 보낸 그 도자기 맞습니까?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오늘 미장원을 갔다 왔는데 텔레비전 처음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도자기를 어제 밤새 봤더니 도자기가 좀 더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조금씩 묻혀가지고 도자기를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은 도자기는 500년이 되면은 500년 된 색이 있고 400년 되면 400년 된 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거는 새 거대로의 색이 있는데 500년 된 색을 갖다가 수세미에다 퐁퐁 묻혀가지고 방송국 나온다고 깨끗하게 다 지워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자기가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은 도자기는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세월에 때를 묻힌 그 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뭐 1억은 안 나왔는데 굉장히 고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거기서 그 원형 그대로 그 색깔까지 나오셨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 감정단한테 받으셨을 텐데 그게 강가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는데 저기서 방송 뒤에서 체육관 데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하신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괜찮다고 형태는 잘 그 보관을 하셨으니까 잘 저기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사건을 한번 당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방송국 자막에다가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시면은 절대 그대로 원품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지 방송국에 나간다고 뭐 고치거나 땜을 하거나 아니면은 씻어서 가져온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큰 자막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혹시 골동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자, 저기 보니까 우리 남원자 네 학생 네 집에 골동품 있어요? 네, 어떤 골동품 있으세요? 아, 남편이 골동품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제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본인들도 찾고 그렇지만 사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옆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자, 제가 1981년도부터니까 지금 딱 이제 40년 됐네요. 4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웃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웃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그분도 웃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노하우를 오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꼭 따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 노하우를 다른 분한테도 전달을 해주시고 본인이 만약에 고수를 하시게 되시면은 저처럼 항상 보면은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옛날에는 청강생들이 한 600명, 700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대답이 다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핸드폰 봐요. 뭐 메일 온 거 있나 봐요. 아니면은 뭐 가가지고 뭐 테레비 틀어요. 그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러 나가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한번 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정답이구나 했던 그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삼성전자 동탄에 가면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어서 자, 우리 연구원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제 과제가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거 이제 메일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제 가음했어요. 꿀물 마셔요. 어떤 분은 또 뭐 담배 피러 나간다 뭐 굉장히 뭐 다양한데 연구원 한 분이 탁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요 그랬어요. 저기 계신 연구원님,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뜹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웃기는 거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을 적에 어떤 한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뜹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 됩니다. 만약에 눈을 안 뜨게 되면 이제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눈 뜨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아니면 이제 잠자리에서 깼다. 그러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문제입니다. 네, 눈을 떠야 돼요. 네. 눈을 안 뜨면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뜨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곧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눈을 뜬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떠요. 그러면은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각자 종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자 해당하시는 분한테 오늘도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즐거운 말과 어떠한 행동과 남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국에 가는 개그맨들이다. 아, 오늘 내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오늘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하고 누구를 하고 또 이렇게 무슨 또 웃겨야지 뭐 이렇게라든지.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은 상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자, 아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뭐를 만들어 줄까? 자, 남편이다. 우리 마누라는 핸드백을 좋아하니까 아침에 얼른 나가가지고 핸드백을 하나 사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시는 분이 저희 경비 아저씨예요. 그 다음에 교대를 하면서 퇴근하신 분들은 저 만나면은 제가 그 주머니에,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이 지폐를 갖고 댕겨요. 그래서 아이고 밤새 고생하셨는데 가서 차비나 하세요. 뭐 담배나 하나 피세요. 그러고 홀로 그렇게 하나 드려요. 그럼 처음엔 아저씨들이 이래요. 아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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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돈이 쓱 들어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비 아저씨 3명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가지고 최하 이제 뭐 부딪히면 할 수 없고요. 있는 대로 드리긴 드리는데,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은 제 작은 성이지만 이제 이렇게 지폐를 몇 장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저씨들이랑 한번 저녁을 먹어봤더니 아침에 퇴근하는데 이상호 씨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10,000원도 주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적은 돈으로 이 아저씨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지 뭐 어디든지.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세탁소 아주머니는 참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세탁 맡기면은 저기요 10,000원짜리 몇 개 나오고요. 저기 다 바지에 넣어놨어요. 예, 항상 그렇게 해주셔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가면은 이제 후배들 아니면 뭐 PD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독특하게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어제 뭐 영화에서 봤던 뭐 제스처를 한다든지 뭐 하이 해서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그다음에 매일 똑같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제스처에 반응을 하더라, 그걸 좀 연구를 하고, 경비 아저씨 만나면은 주머니에 있으면 돈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끔가다 옆차하고 눈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을 탁 올려버려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천장이나 아니면 바닥을 봅니다. 사실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인사를 하는데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만나는 사람 있으면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 오셨나 봐요.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뭐 애완견들 많이 되고 아유 걔가 아주 이쁘네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뜬다. 자, 두 번째 다시 눈을 감고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네,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뜹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또 어디를 가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먹었으니까 조금 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갑니까? 화장실. 네, 어머, 네, 좋아요. 화장실. 네. 이 학생이, 이 유네미 학생이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군요. 네, 좋아요.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서는 가차 없이 다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실, 뭐 외국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있어요.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세면대 앞에 뭐가 있죠?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죠? 여러분들 세면대 앞에 보면은 항상 거울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울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과관입니다. 네. 여기 뭐 코딱지도 나오고 여기 눈곱도 있고 머리는 막 까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 그다음에 또 오늘 하루 일해야 되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미소를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거울 보고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 이뻐 멋있어 딱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미소 연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 보고 자 전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간 소리를 내서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잘하면은 무조건 코미디언 개그맨 공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0초간입니다. 자 카메라 보고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0초 저도 웃을게요. 자 시작. 오, 예, 굉장히 잘하세요. 예, 좋았어요. 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니 잘하셨어요. 예. 저는 이거를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한 20년째 일하니까 드디어 갔구나. 맛이 갔구나. 그러더니 제가 웃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을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왜 보험을 많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막 웃으세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럴 수도 있겠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네.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이거를 아침마다 아니면은 좀 이렇게 멋졌고 나는 좀 소극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웃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웃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엔돌핀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요새 뭐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준다는데 뭐 10억씩 주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몇백을 줘도 그렇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인체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엔돌핀이라는 그 막강한 약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둘이 같이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수다도 떨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빨래터에 빨래를 가지고 가면 빨래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동네 아내자들이 나와가지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누구 씹어요? 시어머니 씹죠. 남편 씹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의 빨래가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있는 흉금에 있는 얘기 다 털어내고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운동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최고 책임 데는 빨래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빨래터가 사실은 빨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자분들이 소통하던 곳이 그런데 아파트는 비싸. 빨래터예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빨래터가 없잖아요. 세탁기들이 이제 다 하니까 이제 씹을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번 기회에 아파트마다 빨래터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빨래방망이를 하나씩 주시고 가가지고 빨래 가져와 가지고 씹을 사람은 좀 씻고 하면서 이 운동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면역 효과도 늘리면서 뭐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파트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 뭐 골프 잔디 그린도 나오고 뭐하고 뭐 수영장도 있는데 좀 획기적인 발상으로 동네 빨래터 이렇게 하고 빨래 방망이 쫙 해서 한 3, 40개 이렇게 쫙 해놓고 그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뭐 이걸로 끝났어요. 이것만 하면은 저처럼 그냥 평생 무슨 일 누가 뭐라 그래도 히히히 웃고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뜬다. 눈을 뜬다. 네. 안 뜨면 가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눈 뜨기 힘드시다. 그러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조용히 눈을 감는다. 네. 세 번째,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바로 나.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뭐 경비 아저씨, 뭐 직장 동료, 뭐 아파트에서 만나는 주민들 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을 만나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가 이제 내가 나가면은 뭐를 해야지 이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요거 꼭 이거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꼭 적어 놓으세요. 자, 하루에 5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일 중에 나쁜 일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문자나 카톡이나 핸드폰이 있어요. 자, 요거를 잘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5가지 일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은 시작과 끝에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꺼림직하거나 부탁이나 좀 신경질을 낼 일들은 오로 밀어 넣는 생활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끼리 부닥치고 뭐 막 양보 안 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아침에 저렇게 싸워서 나가서 직장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가? 아침에 기분 잡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뭐 문자 카톡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중에 뭐 빚 갚으세요. 뭐 그다음에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좋은 얘기 그런 건 좀 보지도 않아요. 내가 제일 친한 사람, 제 군대 동기 중에 이봉우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아침마다 저한테 시를 보내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그 시인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탁 봐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좋은 거, 첫 통화도 좋은 사람이랑 하시고 첫 문자도 좋은 걸 열어보시고 첫 카톡도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 항상 나에게 득이 되고 그 다음에 호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분 거를 제일 먼저 열으세요. 그러면 하루가 해피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옛날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걸음만 탁 잘 뛰면은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일을 3개를 해야 되는데 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뭐 야단을 맞거나 뭐 이런 일들은 언제 하시냐면 오후 1시 13분에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1시 13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충 직장이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1시 정도 되면은 약간 졸려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머리에 혈관도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장 주위에 혈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딱 들어오면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에 있는 피, 발끝에 있는 피까지 다 위장 주위에 모여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럼 머리에 있는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이 졸린 현상을 뭐라고 그러게요? 네!
그렇죠. 식곤증. 네, 정답입니다. 네. 매기명문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식곤증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면 1시 13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결제를 맡으러 갈 때도 직장 상사가 좀 졸리고 막 피곤하고 그러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돈 좀 얼마 빌려주세요. 알아서 얼마인데. 남들이 막 피곤하고 머리에 혈액이 바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사과하거나 그 다음에 결제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1시 13분에 가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제 라인이에요. 1시 13분에 오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 아닙니다. 나쁜 직원이에요. 네, 그건 혼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일 하나 했어요. 자, 1시 13분에 우리가 나머지 좀 부탁하고 좀 어려운 일들 다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속에 남겨뒀던 제일 좋은 일들은 집에 가기 전에 집에 통화를 하거나 배우자한테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하거나 부모님한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 좋은 걸로 했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다 나쁜 거 다 했죠? 저녁 때 들어가면서 그 통화나 문자나 카톡을 하고 들어가면은 하루가 화낼 일이 없어요. 네. 싸울 일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내일부터 친한 사람들 이렇게 목록 보시고 이 사람은 글도 잘 써주고 되게 좋아. 이 사람 그거 열어보면 되게 좋아. 아침에 시작을 꼭 그런 분들 거를 열어놓으시면서 아니면 그런 모임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시작과 끝이 좋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메기도 노래하게 하고 칭찬은 사실은 뭐 돈은 안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약입니다. 영약.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 칭찬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뭐 어머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더 예쁜데 금세 막 화내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그냥 무기예요. 뭐 이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 잘하는 비즈니스맨들은 100%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10개씩 준비했다가 뭐 지나가는 개한테도 아이고 얘 너 이쁘게 생겼다 야 너 아주 야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하고 뭐 전화로도 그렇고 시간만 나면 누구 보기만 하면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혈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영국군 공수부대에서 그 5000피트에서 고공 낙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낙하산이 안 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공 낙하하는 사람들은 낙하산을 2개를 가지고 내립니다. 뒤에서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안 열렸을 적에는 배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떨어지는데 뒤쪽 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앞쪽에 있는 거를 탁 펼쳤는데 거의 펼쳐진과 동시에 나무 쪽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뭐 30몇 주 나왔으니까 뭐 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어. 그래서 아유 저건 죽었구나 다 그랬는데 3일 뒤에 깨났습니다. 3일 뒤에 깨나서 이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르겠죠. 의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일어나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온전한 데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불구로 살았는데 생명 유지에 대한 그 감사로 강연도 하러 댕기고 그렇게 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몸도 다 다치고 뭐 진짜 거동도 못할 텐데 그 깨어난 순간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어느 부호는 집에서 못질을 하다 파상풍균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계속 수술을 받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 재수없게 나는 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고 요를 남기고 죽었답니다. 자, 두 사람 다 사실은 뭐 되게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은 생명은 유지했고, 또 부자는 사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생명 유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일화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다 행복하면 뭐 그러면은 많이 가져야겠죠. 그런데 적지만은 나무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남에게 감사하고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생을 살면서 항상 불행하게 불만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니네 어떤 삶을 살래? 그러면 다 힘들지만은 전자 쪽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조금. 제가 그 얼굴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 하나도 안 댄 겁니다. 완전히 자연 미남입니다. 자연 미남.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인정 안 하겠지만 자연 미남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제 얼굴을 스스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도 사실 힘든 일 많았었거든요. 되게 아프기도 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남들이 못생겼다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밝게 삽니다. 왜냐? 부모님이 주어주신 건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형외과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꾸 정동에 계신 선생님 그 이상호 씨 그냥 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되게 얄밉더라고 진짜 내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 얼굴로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웃기죠. 근데 이 얼굴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뭐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재벌도 뭐 고민이 있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런 거 갖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막 개그맨 이거 저 방송 보고 뭐 하면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주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 영국에 가면 그 켈트족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이 내 생애에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위대한 날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연세 드신 분들, 자, 오늘이 내 살아있는 날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에요. 그럼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오늘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요. 가끔가다 이제 배는 고프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 그다음에 만족 이걸 꼭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제가 저한테 고민 있으신 분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워. 저 춤 잘 춰요. 네, 춤도 잘 춰요. 다음에 한번 춤 추러 가요, 우리. 지금 제일 좋아요. 고민이 뭐예요? 제가 지금 남대문에서 식당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럴수록 어떻게 네. 서비스를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손님들이 더 좋아할까? 예. 자, 이제 제가 보기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손님으로 갔을 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식당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걸 다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이게 직업병입니다. 예. 네, 맞아요. 저희 개그맨들은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저 얘기한 다음에 그거 저거 그래. 저 그 얘기하려고 저거 하는 거야. 그게 똑같 그 직업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아요. 저희들은. 얘는 이거라고 이거 하고 이거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식당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손님이 됐을 적에 어떤 식당을 가야 편할까라는 거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내가 맞습니다. 손님으로 다른 식당을 가봤을 적에 뭐 주인이 편하게 아이고 더 힘드시죠. 그다음에 미소가 좋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이 맛있다든지, 그다음에 청결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공짜로 주면 손님 많이 옵니다. 근데 공짜로 주면 안 되고요. 예. 남대문 어디 지하상 가세요? 아니면은 1층이세요? 저는 길 건너 길 태연역 건너 4번 출구 쪽에 있어요. 4번 출구. 네, 지금 네. 거기 혹시 매기 매운탕집은 없죠? 매기매운 안타깝게 민물 쪽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바닷가가 아니요. 매기는 냄새가 많이 나요. 민물은. 맞습니다. 이게 뭐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통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맛보는 또 희열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다 그러면 사실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온 국민,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지금. 예. 미소 잃지 마시고, 예. 네. 예. 아니, 진짜예요.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음식 맛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은 주인님의 해맑은 미소가 어떻게 보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짝. 힘내세요. 여기 보시는 분 제가 그 축구 선수 얘기 하나 하고 끝내드릴게요. 이 선수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저희 집안이에요. 얘는 메시, 나는 메기. 성이 같아요. 친척입니다. 얘랑 나랑. 요 꼬맹이가 어려서 7살 때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으로 옵니다. 근데 얘가 왜 오게 되냐면 7살짜리 꼬맹이가 자기 그 8살, 9살, 10살, 11살, 12살 형들을 막 공을 몰고 가면서 제끼면서 축구를 너무 잘한다고 신동이라고 비디오에 찍혀서 와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가가지고 유소년 팀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얘가 13살에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판이 낮춰서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매일 성장 호르몬을 자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년에 한 300개 정도를 갖다 나중에는 찌를 데가 없어요. 하도 주사를 찔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큽니다. 유럽 무대에서 152cm짜리 축구 선수는 이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 선수들이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그 선수들하고 어떻게 부딪혀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꼬맹이가 기도하고 매일 성장 호르몬 찍고 해가지고 1m 70까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세계 축구사를 갖다가 다 바꿔놔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을 항상 자기처럼 운동하다 다친 애들, 성장에 장애가 있는 애들한테 돈을 갖다가 막 씁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이 선수는 스캔들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족적이고 아주 모범적이에요. 왜냐? 어려서 자기가 꿈꿔왔던 그 유럽의 축구 리그에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키가 안 큰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계속해서 잘하고 쭉 가가지고 선수 스타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 선수 금방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13살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인생 일대에 최고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약물을 계속 찔러봤는데 안 자라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키가 커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온 나라가 다 힘들어요. 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땡칠이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자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하나 있으면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힘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되게 밝아질 수 있고, 힘들지만은 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고통은 나눠서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제가 옛날에 되게 아팠었어요.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병이 31가지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발을 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자랑은 아닌데 쓸개가 없어요. 쓸개 뗐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키 매일 잊어먹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도 했고 당뇨도 있고 뭐 몸에 부종도 나고, 뭐 이게 제가 몸속에서 나온 제 돌입니다. 쓸개하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들 앞에 가서 자신 있게 힘들지만은 꼭 이겨내라, 그러면 좋은 날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큰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힘든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쓸개 띠러 가는 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쓸개 띠는 거 수술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세요? 제가 쓸개 하나밖에 없었어. 띄면 붙일 수가 없었어.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도 의사 선생님이랑 농담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다 같이.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겨냈을 적에 그 자기가 맛보는 환희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반 조개에 칼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난 부위에 진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은 인내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은 우리가 한번 견뎌볼 만하다. 저는 감이 어리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아프신 분들도 다 힘든데, 다 같이 힘든다 그럴 적에 내가 먼저 나서서, 자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네, 우리 다 같이 매기면탕 먹으러 갑시다. 뭐 내가 한번 쏠게요. 뭐 이런 용기, 이게 주위를 밝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저도 뭐 사실 이런 비대면 강의 오늘 처음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약속한 그 매기면탕은 제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시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저희 학교 과목 중에 시련과 극복이라는 그 과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련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을 했었을 적에는 자기가 얻는 것은 일반 사람이 얻는 거에 100배나 1000배, 10,000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그러신 날은 가족들끼리 아니면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매기 매운탕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수제비를 넣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매기나 건빵! 매기나 건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